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우리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을 제가 뽑아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사실은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그 컨셉,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한 이제 상담의 역할은 충실히 아주 잘할 수 있지만 실전의 영역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나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책에서 놓으신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특강을 잘 이해하신다면 다시 이 특강을 보시고 수업의 내용을 쫓아오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내용을 하시다가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겠다 하면 다시 특강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절해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왜? 청소년 상담사라는 건 청소년 상담사 뭐 하는 직업입니까? 그렇죠. 바로 인간에 대한 다룬다. 특히 뭐요? 누구? 청소년. 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뭐예요? 대략 9세에서 24세 미만의 학생을 다룬다. 사람을 다룬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심리학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신경생물학적인 인간의 이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인간은 바로 뭐예요? 신경세포들의 합이다. 그렇죠? 신경세포의 합이다. 대략 60쪽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자, 그럼 신경세포들이 가장 강력하게 발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뇌죠. 브레인. 이 브레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뭐예요? 인간의 사고 또는 뭐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행동 또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정서 인간의 꿈, 이런 것 등을 신경계와 중추신경계, 신경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활동 영역. 그렇죠? 자, 신경계와 그 다음에 뇌의 활동을 담고 있는 그 중추적인 뇌의 활동.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대에 와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뭡니까?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무엇에 대한 이해다? 인간에 대한 이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경생물학적 관점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뇌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이제 알게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을 그래서 뇌에 대한 관찰이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뇌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신경세포들이 강력하게 모여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폭행을 했다고 봅시다. 자,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청소년이 이제 왔어요. 그 청소년이 성폭행 문제 아니면 폭력 문제
아니 우울증 이런 걸로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어떻게, 이 청소년을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 것인가? 자, 과학기술이 발달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이들의 뇌를, 자, 첨단의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뇌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학생이, 그 청소년이 왜 성폭력을 했는지, 왜 폭력을 휘둘렀는지, 왜 우울증에 쌓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라는 거죠. 자, 왜?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반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죠. 뭐예요? 자, 심리학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심리학 현상을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시켜서 설명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을 마치, 자, 빙산 전체라고 얘기한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틀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행동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창시자는 누구냐? 자, 바로 왓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왓슨이 있습니다. 왓슨은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자, 이 왓슨이라는 사람은 자, introspection, 자, 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자, 제가 간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행동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 자, 우리 많은 수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은 행동주의에 대해 시험 문제를 내면 맞추는 학생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행동주의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하는데도 시험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행동주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왓슨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를 창시한 사람인데, 자, 내성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내성주의는 그럼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그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봅니까? 예. 인간의 주관적인 뭘로? 그렇죠. 관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행동주의에서 이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 왜 인간의 마음을 주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심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관적인 관찰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신뢰성이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행동주의는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직접 관찰을 해보자. 네. 그리고 직접 우리가 한번 측정해보자. 관찰과 측정이란 요소는 뭡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찰과 측정이라는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정신을, 마음을,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에 의한 인간의 이해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주의의 어떤 관점에서는 뭡니까? 엄격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이.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을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습니까? 바로 모든 과학은 물질 대상을 다뤘습니다. 매터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측정과 관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아라는 개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내면의 가상적 실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욕구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욕구나 동기 이런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내적인 것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을 이런 내적인 것, 주관적이다라기보다는 내적인 측면에서 내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것은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행동주의적인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관찰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간 행동을 설명하라기보다는 측정과 관찰에 의한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인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관심을 쏟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복잡한 행동들도 얼마든지 강화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